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군이 모여 천황의 생일과 전승을 축하하던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던진 폭탄 소리가 역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이름 윤봉길. 나라를 잃고 백성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명지 상하이에서 독립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봉길은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1932년은 일제강점기가 20년을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는 갈수록 꺾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을 세우며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조선에 대한 탄압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1908년 충청남도 덕산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를 보였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강한 의지와 학구열로 자신을 키워나갔습니다. 일찍부터 나라 잃은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윤봉길은 고향에서 야학을 운영하며 민족의식을 기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30년 그는 중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났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의 열정과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에게 한국 독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무력 투쟁을 통해 일제에 타격을 가하면 세계가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봉길은 이런 김구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고위 장성이 모이는 그날 폭탄으로 세계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윤봉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32년 4월 29일은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상하이의 일본인들은 대규모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홍커우 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과 함께 만주사변 전승 기념식을 함께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군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구와 임시정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들에게 타격을 가한다면 일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이 계획을 듣고 즉시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동지들도 자원했지만 김구는 윤봉길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폭탄 제작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사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무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지들이 힘을 모아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통과 물통에 폭탄을 숨겨 제작했습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앞두고 유서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러 갑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죽음이 조국 광복에 도움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동지들에게는 나 하나 죽는 것으로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1000만 번이라도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독립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아침, 홍커우 공원 수천 명의 일본군과 장교들 앞에서 윤봉길은 의연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탄의 핀을 뽑았습니다. 그날 아침 윤봉길은 평범한 관광객으로 변장하고 홍커우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통과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모여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일본군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등이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군중 속에 섞여 무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연주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윤봉길은 이 모든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만세 삼창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봉길은 도시락통 폭탄을 단상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물통 폭탄도 던졌습니다. 두 개의 폭탄이 연달아 폭발했습니다. 쾅! 순간 일본군 고위 장성이 쓰러졌습니다. 공원은 혼란에 빠졌고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청년 하나가 제국 일본을 뒤흔든 것입니다.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시라카와 일본군 사령관은 즉사했고 노무라 함대 사령관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시게미스 공사는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의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기타 일본군 장성과 관리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제의 상하이 지역 지휘부가 한순간에 괴멸된 것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일본군과 경찰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성공한 것입니다. 폭발 직후 윤봉길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연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를 감쌌습니다. 윤봉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히는 순간까지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죽음이 조국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만족한다. 일본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지만 윤봉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윤봉길은 의연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고 물었을 때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고문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윤봉길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의 모습에서 조선인들의 강인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는 한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한국 청년이 해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을 넘어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봉길 의거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조선 청년이 일본군 수뇌부를 공격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윤봉길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던 중국인들에게 통쾌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제스는 윤봉길의 의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중국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의 청년이 거대한 일본 제국에 맞서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독립의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윤봉길의 의거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소련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을 견제해야 하는 소련으로서는 일본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언론들은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일제의 언론 통제로 직접적인 보도는 어려웠지만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웅이 있다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봉창, 백정기 등 다른 의사들도 윤봉길의 뒤를 이어 의거를 실행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일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지역 최고 지휘관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저항 의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봉길은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독립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윤봉길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판사가 너는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느냐? 고 물었을 때 윤봉길은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침략자들이다라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의병이다. 침략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서 조선인의 불굴의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서에서 나는 죽어도 원망이 없다. 나의 죽음이 조국 광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썼습니다.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은 가나자와 육군형무소에서 총사령으로 순국했습니다. 향년 24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더 살았다면 조국 광복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은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늘어났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윤봉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조선이 이런 청년을 잃은 것은 큰 손실이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구는 평생 윤봉길을 아들처럼 그리워했습니다. 윤봉길의 어머니 김원상 여사도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 영광스럽다며 슬픔을 참았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윤봉길 같은 영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봉길의 유해는 한국 전쟁 중인 1946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덕산에 안장되었고 현재는 효창공원으로 이장되어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교훈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의 독립을 우선시한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한 그의 실천력도 본받을 만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실천한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애국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봉길의 국제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인을 미워해서 의거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의거 이후 국제사회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윤봉길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조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윤봉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상하이의 폭탄 소리는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제국을 뒤흔든 한 청년의 결단. 그 이름 윤봉길. 그의 희생은 곧 조선의 희망이었습니다. 92년이 지난 지금도 윤봉길 의사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가 던진 폭탄은 단순히 일본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외침이었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으며 조국 광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꿈꾼 나라,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한 조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